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5%가량 상승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이끌었다고 보면 되는데, 자, 문제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최고가를 돌파할 것인가, 즉 전고점을 돌파할 것인지, 그럼 나는 얼마에 팔고 가면 가장 수익권인지, 아니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를 계속 끌고 가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준 종목이죠. 사실 뭐 대한민국의 대표,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1번. 주식시장의 1번인 만큼 많은 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적금처럼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삼성전자를 우리는 주가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주식시장에서의 자리를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if입니다. if. 만약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뭐 이런 것보다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시적인 경제 지표,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앞으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이 지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우리가 삼성전자 오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공부도 되고 남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상 꼭 시청해 주시고,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면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금 현재 차트상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할 것도 솔직히 딱히 없어요. 네, 진짜. 왜냐면은 우리가, 자, 여기 지금 골드존 보이시죠? 골드존. 이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발생하는 신호예요. 즉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발표되는 이제 신호인데, 그 신호가 발생한 이후에 매수 신호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매도 타점도 당연히 뜹니다. 하지만 매도 타점이 뜬다고 해도 큰 자금이 유입되고 매수 신호가 계속 뜨니까 결국에 상승을 하더라. 참고로 이 매수 신호는 뭐냐면은 미국의 헤지 펀드 애들이 쓰는 저점 매집의 신호입니다. 저점 매집할 때 하는 신호, 그때 이제 매수 신호 요걸 이제 가져온 거예요. 어쨌든 이게 매수 신호가 뜨니까 계속 우상향을 하더라.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뜨니까 어때요? 또 우상향하죠. 자, 결론적으로 근데 우상향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다섯 번째를 그려준다면은, 여러분 가장 우리가 파동이 강력하다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따라서 다섯 번째 파동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의 정확한 디테일한 가격은 얼마냐는 거예요. 그쵸? 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분명히 올라왔고 매수 신호 뜨면서 올라오는 거 봤어요. 골드존 매집돼 있고요. 자, 다 좋아요. 그럼 디테일한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목표가를 사실상 40만원에서 42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를요. 자, 근데 1차 목표가 여러분 이거 메모해 놓으셔도 됩니다. 40에서 42만원. 자, 높이 가면 42만원이고 작게 가면 40만원이에요. 근데 이 신호, 지금 헤지펀드 애들이 계속 매수 들어온다 그랬죠. 그럼 이 헤지펀드 애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도 목표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표가를 알려면 우리가 결국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근거. 왜 그렇게 보는지, 40만원까지 보는지, 이 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 혹시 근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기 뜨는 여기 헤지펀드 애들이 쓰는 신호 있잖아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그 다음에 이 골드존. 특히 이거 골드존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 매집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매집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오니까 우상향을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호가 내가 필요하다, 나도 저 신호 갖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문자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신호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네, 돈 남았습니다. 무료로 다 나눠 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근거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 그러면은 그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네,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숏.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네,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이제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 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 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3년 3월입니다. 네,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 10에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자,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눈이 트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골드존 다 설명드렸고 목표가가 그렇게 나올 만한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2번 if가 남았죠. if.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방향에 그러니까 휘날릴 즉 경제 지표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란과 미국이 종전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두 번째는 사실상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FOMC에 대해서 결론이죠. FOMC의 결론에 대해서.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국제유가, 미국이랑 이란이랑 이제 싸움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상 국제유가가 이제 떨어지겠죠. 기존에는 너무 이제 싸우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으면 급락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락하면은 뭐가 문제냐?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국제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가동률이 폭발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삼성전자한테는 최대 호재예요. AI 데이터 센터가 가동률이 폭발한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이 사실 폭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현재 주가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거를 또 말씀드려야죠. 40에서 42만 원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유가 떨어지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진짜 폭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목표가 또 볼 수 있죠. 왜냐?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아지니까요. 심지어 HBM4나 이런 메모리 자체, 비싼 메모리, 고부가 메모리 쇼티지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마진율이 더 올라가겠죠. 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비싸게 파니까 많이 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보통 주식시장은 떨어진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반도체 어디다가 파나요, 여러분? 주 매출처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또는 유럽입니다. 유럽. 북미도 있고요. 유럽, 북미. 여러분, 얘네한테 메모리 반도체 팔면은 달러로 팔죠. 여러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입니다. 환율이 만약에 1520원 선으로 고공행진하게 되면 사실상 삼성전자의 실적 장부에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쌓여요. 왜? 환차익이 발생하니까요. 정말로 삼성전자는 그래서 든든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환차익 효과가 사실상 이 국제유가 급락과 만난다면 진짜 2분기, 3분기에는 장부상으로 삼성전자 장부상으로는 상상 초월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가격도 네, 우습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40만원에서 42만원이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FOMC가 사실상 이제 결론이 났어요. 4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하지만 말을 한마디 한 게 있죠. 뭡니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오히려 인상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보통은 기술주한테는 안 좋은 악재예요. 삼성전자 같은 기술주한테는 안 좋은 악재란 말입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칩 생산을, 이 메모리 칩 생산을 자기들이 안 하고 이제 진짜 대형 파운드리한테 맡겨요. 파운드리한테. 그러면 파운드리한테 맡기는데 이 파운드리가 바로 이미 삼성의 4나노 공장이죠. 4나노 공장. 자, 이 4나노 공장이 풀부킹이에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고금리 환경은 진짜 금리가 만약 높아지게 된다? 그럼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파운드리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보는 거죠. 나쁘게 말해가지고 여러분, 아니 나쁘게 말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쁘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져도 살아남고 국제유가 떨어지면 더 좋고 원달러 올라도 환차익 벌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 얼마로 본다고요? 40만원에서 42만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40에서 42만원을 보는데 여러분의 평단은 누구는 37만원이고 누구는 25만원이고 누구는 16만원이고 누구는 8만원이에요. 평단가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분과 이분과 이분의 이분들의 전략은 다 달라요. 누구는 손실이고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큰 수익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우리가 앞으로 이끌고 나감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디테일. 근데 이 디테일한 실시간 디테일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앞으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간의 기간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삼성 삼전이라고 해주시면 삼전하고 평단 그리고 비중을 남겨주세요. 위에 있는 번호로 삼전, 평단과 비중을 연락처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만원대, 20만원대, 15만원대 그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비중을 전부 다 제가 대응 전략을 짜드릴 겁니다. 제가 대응 전략을 짜드릴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저도 몸이 하나예요, 여러분. 딱 선착순 50분만 제가 삼성전자 이거 현재 비중과 평단에 대해서 앞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50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한 100명 다 받으면 저도 주식하고 저도 이거 뭐 또 대회 한 번씩 나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 50분만 받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삼성전자 내가 대응 잘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꼭 평단이랑 비중 남겨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후회는 자꾸 나를 뒤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가지고 참 착잡하게 만들죠. 하지만 기회는 우리는 앞을 보게 만들어요.
앞으로 삼성전자 지금 다가올 목표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회를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핵점 대표였습니다.